자, 우리가 처음 학습할 개념은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거는 선생님이 굳이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걸 선생님이 한 줄로 설명해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다른 변과 평행한 선이 그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각 변을 연장을 해서 다른 변과 평행하게 하나를 긋거나, 혹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변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은 게 얘랑 평행할 때라는 정도, 이 의미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1번 내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분 BC와 선분 D가 평행하면, 즉 평행선을 그었으면, 자, 이렇게 평행하면, 자, 중간에 생략된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결론으로 갔는데,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평행선 공부하면 사용하는 건 뻔했죠.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였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동의각으로 그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서로 동의각으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갈색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큰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각이 두 쌍이 같은 거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은 거니까 서로 AA 닮음이 돼요. 자, 닮음이니까 닮음인 두 도형은 닮은 비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게 이제 옆에 우리가 빈칸으로 채울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B 대 AD. 자, AB 대 AD. 자, 그럼 긴 삼각형의 한 변과 거기에 대응하는 짧은 삼각형의 변을 얘기를 했죠. 그럼 그 녀석은 다시 긴 삼각형의 한 변과 대응변의 길이와 일치하겠습니다. 자, AC 대 AE. 그 다음 마찬가지 긴 삼각형의 한 변 대응하는 변 BC 대 DE.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AA 닮음이 되니까 평행선에 의해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AA 닮음이 되니까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구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삼각형에서 한번 봐볼까요?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양이 거의 유사하고요. 세 번째 삼각형은 조금 원리가 살짝 적용되는 원리가 다른데 얘랑 평행선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평행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평행선을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직선에 대한 엇각이 여기에 있게 되죠, 여러분들. 그죠? 얘는 동의각이 아니라 얘는 엇각의 원리로 적용돼서 각의 크기가 두 개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핑크색 작은 삼각형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갈색 큰 삼각형이 똑같이 각 두 개가 같은데 왼쪽 거랑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 거는 이렇게 녹색 각이 둘 다 왼쪽, 빨간색 각이 둘 다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녹색 각이 서로 위치가 교차하여 있고 빨간색도 서로 위치가 교차해 있어요. 그래서 대응되는 하는 미안해 말이 잘 안 나오네.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위치가 우리가 조금 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면 자, 일단 요 비분에 맞는지 한번 볼게요. AB 대 AD. 자, AB 대 AD. 자, 요거는요. 우리가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AC 대 AE. 문장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긴 변 BC 대 DE.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삼각형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닮음인 두 삼각형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번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똑같이 조건은 이렇게 삼각형 안에 두 삼각형이 평행선이 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과 이 갈색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건 알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잘 보세요. 두 개가 3대 5 닮음이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대 5. 그럼 3대 5니까 그건 비율이니까 이걸 길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각각 이렇게 문자를 붙여줄게요. 3K, 5K. 자, 이러면은 빨간색 대 갈색의 닮음비가 3대 5가 되죠. 그럼 여기에 길이의 비도 3대 5니까 자, 3M, 5M. 왜냐하면 길이는 다룰 수 있죠. 비가 일정한 거니까 다른 문자를 붙여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잘려져 있는 남은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5K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3K니까 여기는 그럼 2K가 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2M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 대 얘는
3K 대 2K니까 3대 2가 되죠. 근데 오른쪽도 봤더니 얘 대 얘가 3M 대 2M이 되면서 3대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D 대 DB는 AD 대 DB는 A 대 EC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빈칸 선생님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더 많은 내용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은 왼쪽에서 얘 대 얘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그 위치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랑 항상 똑같아요. 얘 대 얘. 만약에 왼쪽에서 얘 대 얘를 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얘 대 얘가 그 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얘 대 얘를 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얘 대 얘가 똑같습니다. 2 대 5, 2 대 5. 그쵸? 3 대 5, 3 대 5. 그쵸? 5 대 2, 5 대 2. 그쵸? 3 대 2, 3 대 2.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저 형태에서는 내가 왼쪽에서 이 위치 대 이 위치를 했으면 오른쪽에서도 그 위치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일정하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공식을 쓰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대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3 대 5는, 이 3 대 5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니까 얘 대 얘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3 대 2, 즉 얘 대 얘를 한 거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 대 2가 3 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의 길이의 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이 세 번째 삼각형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채운 거, 선생님이 일단은 이 옆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다 이 밑에 보기에 맞게 지금 점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우리가 앞에 도형을 이용해서 이 채운 내용이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어떤 내용을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AD 대 DB, AD 대 DB는 자, A 대 EC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얘도 이제 비슷하게 했죠. 그죠? 자, 이 녀석 대 이 녀석은 다시 이 왼쪽에서 이 녀석 대 이 녀석이다. 얘도 이제 다 똑같이 성립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이 선분에서 얘 대 얘는 이 선분에서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얘 대 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선분에서 요 선분에서 얘 대 얘는 다시 여기 있는 요 선분에서 대응하는 위치 얘 대 얘. 이런 게 이제 얼마든지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4번에서 할 거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평행하면은 이런 애들이 성립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길이의 비가 일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평행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AB 대 AD이면, 자, AB 대 AD가 얘 대 얘이면,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얘 대 얘가 오른쪽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얘 대 얘와 같으면,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두 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BC와 D는 평행하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자, AB 대 AD가, 그렇죠? 이 직선에서 AB 대 AD가 다시 이 직선에서 얘 대 얘와 같으면 그 양끝을 잇는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평행하면 얘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내용이 다시 거꾸로 얘가 되면 평행해 라는 내용도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용 마찬가지. 자, AD 대 DB 조금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깨끗하게 지우고, AD 대 DB가, 그치? A 대 EC면, 그쵸? 그러면은 다시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녀석 길이의 비가 같으면 그 녀석을 자르는 평행선이나 혹은 연장선에서 이어진 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문제 적용해 보게 되면 그닥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기초 유형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할 때 변 길이의 x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요. 자, 일단 여기랑 평행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닮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6대 9는, 그치? 대응변은, 다시 여기에 대응하는 변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6대 9는 x 대 12. 6대 9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은 3으로 나눠서 2대 3이 되겠죠. 그쵸? 그럼 후항이 4배 됐으니까 전항도 4배를 시키면 x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얘랑 평행하죠. 그러니까 20대 x는, 자, 왼쪽에서 얘 대 얘가 되겠죠. 걔는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 얘 대 얘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20대 x는 12대 3. 자, 뒤에 b를 보니까 후항이, 전항이 후항의 4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20도 x의 4배가 돼야 됩니다. 즉 4배해서 20이 되는 수가 되겠죠. x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3번은 요렇게 평행하고, 그럼 여기가 억각이 여기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억각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닮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 대 얘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되겠네요. 그죠? 10대 15는 당연히 12대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5로 나누게 되면 2대 3이 되고요. 자, 6배 됐으니까 6배 하면 x는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 여기가 억각, 여기하고 여기가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닮음비가 성립을 하는데, 지금에는 닮음비를 써도 되고 뭐 긴 변의 길이비를 그대로 써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16이니까요. 여기가 이제 10이고요.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6대 10은, 그죠? 6대 10은 x 대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6을 둘 다 6대 10을 2대 3으로 2대 5로 2로 약분하고 나면은 요것도 뭐 이제 길이의 비가 바로 나오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을 같다라고 이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x는 36, x는 5분의 36 하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지금 이쪽 선에서 이쪽 선에서, 자, 이 전체 길이 대 요 녀석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16대 10은, 그럼 다시 이쪽 선에서 이 전체 길이는 그러면은 18 더하기 x가 되겠죠. 18 더하기 x 대 요 길이가 되겠죠. 18. 이렇게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답이 맞게 나오는지. 2로 약분하게 되면 8대 5가 되겠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아이고, 외항은 여기인데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5에 18 더하기 x를 곱한 게 18 곱하기 8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90이 되나요? 자, 90 플러스 5x는 88에 64, 4 남고 6 올라가고 144.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5x는 넘어가서 얼마가 되죠? 54. 왜 다르게 나오지? 5분의 54가 나오네?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 실수를 했나 보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 6대 10을 2로 약분하는데 2대 5라고 했다. 그치? 2로 나누면 6은 3인데. 그쵸? 곱셈, 나눗셈도 못하고,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곱하게 되면 여기가 5x가 되고 여기가 18 곱하기 3이 되면서 54가 되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이 들으면서 조금 저걸 약분하면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셨겠네요. 답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하는 거.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x하고 이 팔이 서로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니까요. 그걸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6대, 그럼 대응변 이 큰 삼각형에서 여기 전체가 되겠죠. 15는 작은 삼각형에서의 밑변 8대, 큰 삼각형에서 밑변 x.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120은 6x. 우리가 찾는 x는 20.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이 녹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대응하는 밑변의 길이 b가 나오니까요. 작은 삼각형에서 이 6cm는 큰 삼각형에서는 여기 전체가 되겠죠. 6대 9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 x 대 큰 삼각형의 밑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 다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이 6, 3, 3은 9가 되고요. 후항이 4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4배를 하게 되면 x는 8하고 나옵니다. 다음 내용.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이용할 게 많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다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 전체가 x고 요만큼이 10이니까 여기는 x-10이 되겠죠. 그래서 10대 x-10은 12대 6이다. 12대 6을 둘 다 6으로 나누게 되면 2대 1이 되죠. 지금 이 오른쪽의 b는 앞에 항이 뒤에 항의 2배니까 얘도 얘가 얘의 2배가 되면 되겠습니다. 뭐 내항과 외항 곱이 같다라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익숙하실 테니까 그렇게 풀어볼까요? 자, 내항 요렇게 곱한 게 즉 2x-20이 요렇게 곱한 10과 같다. 자, 그러면 2x가 30이고 우리가 구하는 x는 15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른쪽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대 얘는 즉 6대 x는 얘 대 얘다. 5대 3이다. 그럼 5x는 6, 3, 18. 그러니까 x는 5분의 18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의 b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3대 12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녀석의 대응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 두 삼각형은 여기하고 여기가 억각으로 같은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억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5의 대응변이 그냥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x는 이거 3으로 약분하게 되면 1대 4가 되고요. 여기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x는 20이 됩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선분이죠. 자, 이 선분에서 얘 대 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분에서 얘 대 얘와 같다. 근데 여기는 6이겠죠, 여러분들? 여기 전체가 16이니까요. 자, 그래서 x 대 8은 10대 6과 같다라는 식이 세워지고요. 이 뒤에 거를 다 2로 나눠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5대 3이 됩니다.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바로 40이 되겠죠. 40은 3x다. 따라서 x는 3분의 40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 유형 중에 평행할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평행한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평행하다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겠죠. 4대 12 4대 12와 그 다음에 6대 18 6대 18. 자, 이거 4로 나누게 되면은 1대 3이 되고요. 이거 6으로 나누면 1대 3이 되죠. 두 개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두 선분은 평행한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 자, 8대 3은 6대 2와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8대 3과 6대 2. 근데 6대 2는 간단하게 하게 되면 3대 1이지만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죠. 그래서 좌우 b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자, 이 녀석은 얘 대 얘와 얘 대 얘가 같으면 평행하겠죠. 근데 얘 대 얘는 5로 나누면 1대 3인데 얘 대 얘는 2로 나누면 2대 5죠. 안 같네요.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 마찬가지 얘 대 얘는 3으로 나누면 1대 2고 얘 대 얘는 4로 나누면 1대 2니까 평행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그림에서 BC와 D가 평행하면 5를, 그렇지 않으면 X를 써라.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으면 평행하겠네요. 자, 6대 18은 6으로 나누면 1대 3이고요. 4대 12는 4로 나누면 1대 3이 되겠습니다. 똑같네요. 평행하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얘 대 얘는 8대 3이고요. 얘 대 얘는 2로 나누면 3대 1입니다.
8대 3과 3대 1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똑같은 문제인가 설마? 일단 다른 문제집에서 보았는데 숫자가 똑같네? 이럴 수가. 자, 볼게요.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복습 8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 대 얘가 이제 5로 나눠서 1대 3이죠. 얘 대 얘는 2로 약분하면 2대 5가 돼서 같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 아니고요. 똑같은 풀이를 한번 더 하는 것 같네요. 자, 얘 대 얘는 3으로 나누면 1대 2고요. 얘 대 얘는 4로 나누면 1대 2죠. 그래서 두 B가 똑같기 때문에 평행이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에서 뽑았는데 두 문제집이 숫자가 똑같았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에서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사용한 대표형 문제.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BC랑 D랑 평행하면, 즉 얘랑 평행하면 AB 대 AD는, 즉 AB 대 AD는 자, AC 대 AE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BC 대 DE와 같습니다.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평행하면 AD 대 DE는, 자, AD, 이건 오른쪽 삼각형 써볼게요. 자, AD 대 BD, 요게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AE 대 EC,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선분을 찾으면 된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점을 찾아서 있는 것보다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선분 자체를 다루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랑 평행해야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평행선이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휙 돌려서 눕혀놓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x,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여기가 동의각이고, 여기도 서로 동의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지금 녹색으로 그리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대 그 녀석의 대응변 20은 6대 그 녀석의 대응변이 y죠. 네, 6대 y.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이거 둘 다 4로 나누게 되면 3대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3y는 6, 5, 30이 되죠. 그래서 y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구할 때는 잘린 변을 이용을 할 건데요. 두 번째는 자, 12대 20은 12대 20은 x 대 15가 되겠죠. 요렇게요. 어렵지 않죠? 자, 4로 나누게 되면 4, 32, 4, 5, 20. 자, 선생님은 뭐 이걸 이제 사실 이렇게 3배 하고 싶어요 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후항이 3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3배를 하게 되면 x는 바로 9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랑 평행하죠. 야,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해. 자, 먼저 선생님은 x 대 4가 6 대 3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 대 4가 6 대 3이다. 6 대 3을 3으로 나누게 되면 2 대 1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2배니까 얘도 2배 하게 되면 x는 8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x는 8이 나왔어요, 여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y는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8대, 아니야. 요것을 이렇게 작을 거. 6대 9는. 왜냐면은 얘하고 얘는 이제 평행선의 길이의 비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 말고는 잘라진 선분의 길이의 비로 구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닮음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큰 삼각형의 이 전체 길이를 다루는 거죠. 9가 되겠죠. 그래서 6대 9는 6대 y. 야, 이거 뭐야? 숫자 딱 맞네. 그치? y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9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b로 주어지지 않고 분수가 막 나와. 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b를 처음 배울 때, 자, a 대 b를 비율로 표현한 게 b분의 a였다. 즉, 이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이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이 1번 내용을 해석해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이 앞에 게 선분 AB 대 선분 AD가 되는 거야. 이게 선분 AC 대 선분 AE와 같다. 요렇게 바꿔놓고 써도 되고 그냥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AB 대 AD는 AC 대 AE다. AC 대 AE다. 오호, 맞는 말이네. 이렇게 딱 찾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2번 내용을 한번 봐볼까? 2번 내용은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 BD 대 AD는, BD 어딨어? BD 대 AD는, 그쵸? CE 대 A이다. CE 대 A이다. 어허, 맞는 말이네. 그치? 우리가 대응하는 선분의 기지의 비를 쭉 이제 연결하고 있잖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AB 대 BD는 AC 대 C이다. AC 대 C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고 그린 거지? 네, 순서가 맞습니다. 4번. 빨간색으로 AB 대 AD는 BC 대 D이다. BC 대 D이다. 맞을까 틀릴까? 요건 맞지. 왜냐면 우리가 방금 AB 대 AD는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을 한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평행선의 길이의 비를 다룰 땐 그게 삼각형의 길이의 비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위치가 맞다라고 해서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자, 5번 볼까요? AB 대 AD는, 자, AB 대, BD죠. 여기는, 자, BC 대 D다. 이게 선생님 많이 나오는 함정이라고 벌써 나왔네. 그치?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의 길이의 비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로밖에 표현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지금 잘린 선분의 길이를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답은 5번이 옳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수 표현에 당황하지 말고 그 녀석을 비례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은 문제네요. 거의 똑같은 문제고 또 다른 문제집에서 뽑아낸 건데 이 문제집이 막 서로 막 베끼나 봐. 그지? 나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갖다 쓰고 있는 선생님이 할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니까. 자, 여튼 한번 해볼게요. 자, AD 대 AB. 자, AD 대 AD는 요건데 미안해. 자, AD 대 AB니까 그치? 얘는 그러면은 AE 대 AC가 되겠네. AE 대 AC. 맞다. 그치?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AD 대 BD니까 AE 대 EC가 되면 되겠네. 맞네. 여기 있네. 그치? AE 대 EC. 자, 3번. BD 대 AB, BD 대 AB 요거죠. 그럼 얘도 EC 대 CA가 되면 되겠네. EC 대 CA. 맞네. 그치? 그 다음에 4번 AD 대 AB. 자, AD 대 AB는 이거는 그럼 지금 현재 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DE 대 BC. 맞네. 그치? 맞고. 자, 마지막 BD 대 AD. 자, BD 대 BD 요건데요. 그치? 요거 대 AD. 요거가 그치? BC 대 D.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위치도 일단 틀리지만 잘 보세요. 자, BD 대 AD. 누가 봐도 BD가 AD보다 짧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BC 대 D래요. 짧은 변 대 긴 변 해놓고 긴 변분 대 짧은 변과 같다라고 한 거는 이건 뭐 그죠? 이 내용을 몰라도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험에 꽤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게 도형이 굉장히 생뚱맞은 모양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배운 도형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평행선의 길이의 비를 공부했을 때 세 번째 도형의 모양이 어떤 거였냐면 요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요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 그죠? 평행선이라면서요.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요. 이게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요렇게 계속 평행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개념을 이용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옆으로 누워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한 상태에서는 아마 조금 공식을 적용하기가 녹록치 않을 수 있지만 연습해보면 사실 누워있든 뭐 몇 번 어떻게 돌렸든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구하라는 걸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구하래요. x.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야, 평행사변형의 성질,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앞에서 배웠는데 막 계속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사용하는 성질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8cm가 되어 있다면 여기 전체도 8cm가 되어야 되고요. 이만큼이 x니까 여기는 8-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서로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억각으로 이렇게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억각으로 같은 거고요. 이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쓰게 되면 3대 6은 그렇죠? 3대 6은 자, 이 삼각형에서는 여기 8-x 대 여기 x가 되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내향과 외향의 곱이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얘가 얘의 2배니까 얘가 얘의 2배다 라고 풀어도 되는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후항이 전항의 2배니까 얘도 얘의 2배다. 즉 x가 8-x의 2배다. 그럼 얘는 x는 16-2x가 되고 결과적으로 3x가 1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3분의 16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네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건 D2의 길이고요.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ABCD가 평행사변이고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걸 X. 근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9cm면 여기도 전체 9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은 9-x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닮은 삼각형은 얘랑 현재 얘랑 평행하겠죠. 왜냐면은 평행하고 있는 선을 연장을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이제 닮음인 두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억각으로 같고요. 마찬가지 여기가 서로 억각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알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쵸? 이 변의 길이를 여기를 알아야지 얘가 나올 텐데 이 변의 길이는 또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8c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작은 삼각형부터 쓸게요. 자, 4대 8은 9-x 대 대응변 x가 됩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후항이 전항의 2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얘가 얘의 2배야 라고는 왼쪽에서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익숙한 내항의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한 건 8에 9-x가 되고요. 근데 이게 식이기 때문에 전체에 곱해져서 괄호를 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외항의 곱은 4x. 자, 분배하게 되면 72-8x는 4x. 8x 2사 보내게 되면 72는 12x. 그러니까 x는 6.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오면은 그게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두 번째 유형. 우리가 개념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삼각형을 사용하는 유형인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BC랑 D랑 평행했을 때 생기는 이 삼각형과, 그죠?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 그죠? 여기랑 서로 억각으로 같고, 요렇게 억각으로 같은 A의 닮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대 A 프라임. 즉, 얘 대 얘는. 그러면은 얘 대 대응변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B 대 B 프라임이 되고, 다시 C 대 C 프라임이 된다. 이렇게요. 자, 이제는 전체 길이를 다루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A 대 A 프라임 위치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선에서 이 부분 대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선에서 이 부분 대 여기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B 대 B 프라임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A하고 B를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더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B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죠?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 한번 해볼 거고요. 같은 각은 하나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맞아 할게요.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삼각형 이 5cm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5 대 10은
1번. 다시 이 작은 삼각형에서 B 대 큰 삼각형 8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후항이 전항의 2배니까 얘도 얘의 2배여야 되죠. 그럼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요. 자, 이제 A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A는요,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요 길이 대 여기 전체. 그래서 두 번째 A 대 12는 그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5 대 여기 전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대 12는 5 대 지금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여기가 5cm, 여기가 10cm니까 15cm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의 3배니까 얘도 얘의 3배가 돼야 되겠죠. 3배에서 12가 나오는 A는 4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8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평행하다라는 거 문제에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엇각으로 같겠죠? 마찬가지 여기가 엇각으로 같을 거고요. x, y를 각각 구해볼 건데 선생님 먼저 y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은 핑크색 삼각형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닮은 비는 4대 12가 되겠습니다. 4대 12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변, 즉 3에 대응하는 변이 얼마? 예, y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4배가 됐으니까, 3배가 됐으니까 얘도 3배를 하게 되면 y는 9하고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고요. 좀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x를 사용한 식을 구할 건데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선에서 얘 대 얘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되겠죠. x 대 20. 그거를 마찬가지 이 선에서 구할 건데요. 그럼 얘 대 얘가 아니라 지금 x 대 여기 삼각형의 끝과 끝을 이은 전체가 됐으니까 4대 여기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대 여기 전체는 이만큼이 4, 이만큼이 12니까 16이 되겠죠. 요렇게요. 4배가 됐으니까 4배에서 20이 되는 x를 찾게 되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y-x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9 빼기 5가 돼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이 유형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삼각형과 평행선의 기준에 비해 모든 삼각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샥 가리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평행선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쟤를 이제 보고 나면은 다시 요 삼각형과 요런 삼각형이 있는 세 번째 삼각형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꽤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 y. 자, 그러면 x를 먼저 구할 텐데 x를 구하려고 보니까 x는 요것만 봐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녀석과 요 녀석만 봐도요. 이렇게 평행하니까 8대 2가 x, 12대 x랑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8대 2는 12대 x. 다시 한번 선생님 써줍니다. 위에 거 볼 필요 없고요.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여러분들. 평행선이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왼쪽에서 요것 대 요거니까 요거랑 대응하는 위치를 오른쪽에서 찾게 되면 요것 대 요것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내항의 곱은 24, 외항의 곱은 8x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x는 여기서 일단 3이 나옵니다. 자, 3 써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y를 구할 건데 y는 뭐 전체 삼각형을 봐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y는 요것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 부분 보세요. 자, 이 빨간색 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빨간색에서 위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작은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4대 12. 4대 12는 그 다음에 y 대 8이 성립하게 되겠죠. 요렇게요.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로 약분을 해놓고 나서 쓰게 되면 1대 3이 되고요. 그럼 내항의 곱은 8, 외항의 곱은 3y가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찾는 y는 3분의 8이 되겠죠. x, y 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각각 구해놨네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문제는 살짝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구조기는 한데요. 일단 문제 상황에 쭉 옆에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게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BD 대 DA 대 AF가 1대 3대 2다. BD 어디 있냐면 여기죠. 그래서 걔를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K 대 자, DA 그럼 여기는 이제 3이니까 3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F 여기는 2K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x부터 구해보겠습니다. x를 구할 때는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핑크색 부분. 이 핑크색 부분의 위쪽에는 삼각형과 아래쪽에는 삼각형, 즉 다시 말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삼각형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2k 대 3k, 즉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2대 3은 4대 x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2배가 됐으니까 이들 2배 시켜버리면 x는 6 하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6인 걸 이제 구해놨으니까요. 이제 y를 구할 때는 요것만 보는 거죠. 지우고. 자, 우리가 이제 y를 구할 때는 x 6인 것을 구해놨다는 걸 말씀드렸나요? 네.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 갈색 부분만 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건 뭐냐면 3대 1은 3대 1은 3대 1은 이 녀석이 대응하는 위치는 6대 y.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3대 1은 우리가 구해놓은 x를 이용해서 6대 y. 그죠? 2배 됐으니까 2배 하면 y는 2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에 비해 활용.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삼각형에서 얘랑 평행하는 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얘랑 평행하는 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AB 대 AD, 즉 A 대 B가 되겠죠. A 대 B는 뭐랑 성립하냐면 지금 여기는 이 녹색 큰 삼각형과 여기는 녹색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C 대 D가 성립합니다. C 대 D.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 대 얘는 다시 얘 대 얘잖아요. 그쵸? 얘 대 얘죠. 그죠? A 대 B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빨간색 부분에서 얘 대 얘는 다시 이 큰 빨간색 삼각형과 작은 빨간색 삼각형의 닮은 비가 되는 거니까 2 대 F가 되는 거죠. 2 대 F.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아, 얘 대 얘가 얘 대 얘면서 얘 대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실 외워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때 바로 써도 괜찮은데요. 선생님은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걸 외우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신 과정, 뭐 기말고사라든지 그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서술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서술형일 때는 이게 왜 B가 이렇게 나오는지 닮은 B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풀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외우라고 하겠지만 큰 차이는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굳이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대신 저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저게 눈에 딱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뭐 그것만큼 더 좋은 거는 없기는 하겠죠. 자, 어쨌든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할 텐데 시작은 이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 왼쪽 빨간색 부분의 삼각형의 닮은 비가 이렇게 5대 8 하고 나왔거든요. 5대 8. 그쵸? 그럼 여기도 5대 8. 그럼 여기도 5대 8. 그럼 여기도 5대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먼저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5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5대 8. 그럼 이 삼각형에서 5대 8. 그럼 여기도 5대 8이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5대 8은 10대, 여기 전체죠? 주의하셔야 돼요. 10 플러스 y. 이렇게. 그럼 이제 내항의 곱이 80이고요. 외항의 곱은 5에다가 이 식이 전체가 곱해지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50 더하기 y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괄호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분배되면 50 플러스 5y. 그럼 50만 1로 넘어가게 되면 32 5y. 우리가 구하는 y는 6cm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6cm 우리 구했어요. 써볼게요. 자, y 6cm. 자, 그럼 이제 뭐 사실 왼쪽은 볼 필요도 없죠. 다 구해놨으니까. 그럼 다시 이 빨간색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자, 10대 16은 x 대 6이 되겠습니다. 자, 10대 16은 x 대 6.
자, 이거 2로 약분하게 되면 5대 8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한다면 30은 8x, x는 8분의 30. 자, 2로 약분하게 되면 4분의 15 이렇게 되겠고요. 두 개를 곱한 값을 구하래요. 따라서 x, y는 x가 4분의 15고 곱하기 y가 6이니까요. 약분할 거 약분해도 2는 안 없어지네요. 2분의 4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방금 문제 풀 때 위에 개념 뭐 외워서 쓴 거 없죠? 그냥 그 도형 자체에서 닮음을 찾아서 풀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혹은 조금 더 응용 문제나 심한 문제를 풀 때 문제 해석력을 더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식을 암기해서 쓰지 말고 그 안에서 비를 찾아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x를 구하는데요. 선생님 이 왼쪽 두 개를 사용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빨간색 큰 삼각형과 위에 있는 빨간색의 작은 삼각형과 이 비중침 부분과 여기 전체 삼각형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닮은비를 이용을 할 건데요. 12대 12 더하기 x가 3대 5가 되겠죠. 12대 12 더하기 x가 3대 5.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전항이 4배가 됐으니까 얘도 4배가 되면 되겠네요. 자, 5의 4배는 20이고요. 그게 12 더하기 x니까 x는 8. 선생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주 푸는데 나는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것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만 써도 다 풀립니다. 자, 어쨌든 그럼 x는 8 구해놨고요. 자, 구해놓은 거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얘 8이래요. 자, 이제 y를 구할 건데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12대 20이 되거든요. 그럼 12대 2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12대 20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헷갈립니다. 처음 공부하면 잘 안 보여요. x가 8인 건 구해놨으니까 이건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자, 12대 20은 12대 20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근데 이걸 다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대 20이니까 12대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2대 20이 여기 있는 6대 y다. 요렇게요. 제가 4로 약분하게 되면 3대 5가 되고요. 전항이 2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2배를 시키면 y는 10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고요.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답은 18이 나오겠죠. 자, 다음 유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dp의 길이를 구하라. 아하, 여기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16대 2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6대 20이 되고요. 여기도 16대 20이 되니까 여기도 16대 20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한 거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평행선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여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요. 녹색과 빨간색 다 닮음비가 얘인 거야. 둘 다 똑같이 닮음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개 닮음비가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선이잖아요. 녹색과 빨간색. 방금 전 녹색과 빨간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녹색과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보이시죠? 이 두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과 이 갈색 두 녀석의 닮은 비는 다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얘 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닮은 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 대 얘는 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비니까 그게 16대 20이고 닮은 비가 똑같으니까 16대 2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다 설명했습니다. dp의 길이를 이제 x라고 했고요. 16대 20이니까 x 대 10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4로 나누게 되면 4, 4, 16, 4, 5, 20이 되고요. 후항이 2배 됐으니까 전항도 2배 하게 되면 x는 8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dg의 길이를 구하래요. 확대 한번 쭉 해보고요.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2-x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쪽에 있는 두 녹색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 그 녹색과 빨간색의 닮은 비가 모두 다 얘 대 얘가 된다는 얘기죠. 닮은 비가 즉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빨간색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녹색에서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즉 12-x 대 10은 x 대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항의 곱은 10x, 외항의 곱은 60-5x, 15x가 60, 우리가 구하는 x는 4.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잡았기 때문에 구한 x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의 활용 두 번째. 자, 그림을 보시면요.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한데 이게 거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 3개를 확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네, 시험에 거의 나오는 문제고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먼저 이 핑크색 두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닮음이에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평행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닮은 비는 B 대 A입니다. 맞죠? 자, 다시 우리가 녹색 삼각형을 볼게요. 이 녹색과 이 녹색 삼각형 보이시죠? 그렇죠? 이 녀석도 닮음입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고 그랬거든요. 닮은 비를 살펴볼까요? B 대 A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해서 핑크색 삼각형과 녹색 삼각형이 서로 닮은 비를 똑같이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대 B, 즉 A 대 B는 그쵸?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녹색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E 대 F랑 똑같죠.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요 핑크색 삼각형에서 봤을 때 핑크색 삼각형도 닮은 비가 A 대 B니까 그지? 큰 삼각형 C 대 작은 삼각형 D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의미는 되게 간단하죠.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공통되는 길이의 B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즉 평행선이 만나고 있는 평행선과 평행선이 만나고 있는 이 꼭지점이 있는 선에 있는 이 변의 길이의 B가 저기서 생기는 닮음인 삼각형의 길이의 B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튼 뭐 어쨌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눈으로 보니까 이 녹색 삼각형과 이 큰 녹색 삼각형의 닮은 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작은 녹색 삼각형에서 닮은 비는 다시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녀석의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일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녹색에서 큰 것 대 작은 것, 즉 x 대 7은 핑크색에서 큰 것 대 작은 거가 되는 거니까 20 대 14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10 대 7이 되죠. 10 대 7이 x 대 7이니까 우리가 구한 x는 그냥 바로 10cm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는데 풀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AF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네요. 네,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x. 자, 그럼 우리가 이 x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는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봤을 때 닮음인 두 핑크색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대 12가 되고요. 그거를 다시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삼각형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 비가 똑같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핵심 개념은 이 핑크색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녹색 두 삼각형의 닮은 비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은 여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핑크색 삼각형도 작은 것 대 큰 게 얘 대 얘고, 그죠? 녹색 삼각형도 작은 것 대 큰 게 얘 대 얘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쓴 거는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작은 것 대 큰 거니까 이 녹색 삼각형에서 작은 것 대 큰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 대 16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주어진 완벽한 B를 4로 나누게 되면 3 대 4가 되고요. 후항이 3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3배 시키면 X는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항의 외항과 곱이 같다라고 쓰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되도록이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식의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유형 문제를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B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B2 대 EF 대 FC. 자, B2 대 EF 대 FC를 구하시오라고 그랬네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닮은 B는 뭐냐면 여기는 이 빨간색 두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닮은 B가 몇 대 몇인가요, 여러분들? 작은 것 대 큰 게 6대 4죠. 그럼 여기도 6대 10이죠. 6대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자, 6K 닮은 B니까 여기가 10K야, 그치? 10K인데 그럼 남은 여기는 뭐 K가 될까? 4K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자, 지금 6대 10이에요. 잊지 마세요. 6대 10. 자, 그러면 다시 이 녹색 삼각형 두 개를 봤을 때 녹색 삼각형 두 개를 봤을 때 여기도 6대 1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대 10은 6일 때의 길이가 지금 이제 10K잖아요, 여러분들. 자, 10K 대 뭐 모르니까 뭐 여기를 지금 여기 전체 길이를 요거 X인 거죠. X라고 한번 해놓고 X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자, 100K가 6X. 우리가 찾는 X는 6분의 100K 이렇게 되겠네요. 2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50K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요, 여러분들. 6대 10이니까 여기가 3분의 50K. 자, 그런데 여기가 10K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의 길이를 구하려면 3분의 50K에서 10K를 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FC의 길이는 K로 표현 한번 해보게 되면 3분의 50K 마이너스 10K가 되고요. 3분의 50K 통분해야 되겠죠? 3분의 30K가 되고요. 3분의 20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풀이 방법은 이 방법만 있는 것만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가지 통일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니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 이거 설명하고 마저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다 구했습니다. 자, B 대 EF 대 FC는 자, 6K 대 4K 대 3분의 20K가 되겠습니다. 자, 다 K 날려버리고요. 일단 다 3을 곱해서 분수를 없앱니다. 그럼 18대 4, 3, 12대 20이 되고요. 요걸 다 2로 나누게 되면 9대 6대 10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은 지금 계속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 저 평행선 두 개의 평행선을 찾을 수 있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B가 전부 다 6대 1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푼 거예요. 방금 풀이는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한 가지 방법에 익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아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확실하게, 하나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자,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설명 방법을 듣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얘랑 그죠? 얘랑 지금 이렇게 녹색 두 개가 닮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첫 번째 개념에 의해서 여기가 6대 4면 여기도 6대 4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6K, 4K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빨간색 부분을 봤을 때 이게 6대 4니까 다시 여기도 6대 4가 됩니다. 네, 뭐 6M 6M 4M 6대 4.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K와 M의 사이에만 관계만 찾아보면 되는데, 자, 6K 더하기 4K가 6M이랑 똑같죠? 6K 더하기 4K는 6M. 그죠? 그러면은 10K는 6M.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M만 K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M은 꼴로 바꾸게 되면 6분의 10K가 되죠? 약분하게 되면 3분의 5K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4M이니까 4가 앞에 곱해지면서 3분의 20K가 되면서 6K, 4K, 3분의 20K 이렇게 우리가 아까 원하던 대로 우리가 아까 풀었던 대로 그렇죠? 비율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요렇게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 K로 약분하고 3을 곱하게 되면 18대 12대 20이 나오고 2로 또 나누게 되면 6대 9대 10이라는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EF의 길이를 구하셔. EF의 길이를 구하셔. 자,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유형의 핵심 유형은 핵심 내용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닮음인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일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쓰는 풀이 방법으로 공부를 먼저 할 거고요. 선생님이 앞서 설명드렸던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이해하고 아하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정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이 유형의 문제를 공부할 때는 아 내가 저기서 찾을 수 있는 두 쌍의 닮은 삼각형의 닮음비가 일치하는구나. 꼭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녹색 삼각형과 이 큰 녹색 삼각형의 닮음비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찾아보게 되면, 자, 5대 27, 15대 27, 그치? 15대 27, 15대 27, 잊지 맙시다. 15대 27, 15대 27.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애는요, 다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몇 대면? 그렇죠. 15대 27이 된다. 15대 27. 자, 15대 27. 15대 27. 자, 그럼 우리가 그 B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15K, 길이는 모르니까 여기 27K,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몇 K일까요, 여러분들? 12K가 되겠죠. 됐나요? 다시 말해서, 얘 대 얘가 닮은 비가 15대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15대 12.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녹색 삼각형에 닮은 비가 15대 27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15대 27이 되고 이렇게 평행한 두 삼각형에 대해서도 15대 27이 된다. 그럼 여기에 b는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율로 선생님이 썼습니다.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이 FE, 즉 EF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15cm인데 그 녀석을 15대 12로 비례 배분한 것 중에 1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비례 배분이니까 15대 12분의 15 플러스 12분의 1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15 곱하기 27분의 12가 되고요. 약분하게 되면 3, 9, 27, 3, 4, 12, 3, 5, 15, 3, 3, 9, 3, 5, 15.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3분의 20하고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례 배분을 활용하는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중요한 건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선생님 너무 이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녹색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5대 27. 그럼 여기도 15대 27이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 빨간색의 삼각형의 닮은 비도 우리가 방금 여기가 15대 27인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15대 27이 됩니다. 자, 비율로 쓸게요. 동그라미 쳐서 15대 27. 그럼 여기 남은 비율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F2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길이가 얼마일 때, 15일 때 그 녀석을 15대 12로 나눈 것에 12에 해당하는 길이의 비가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전체 15를 15대 12로 나누어 갖는다. 비례 배분이죠? 그래서 15 더하기 12분의 12. 선생님 좀 멍청하게 풀었다. 그치? 우리 15대 12 3으로 간단하게 약분해서 5대 4로 해가지고 풀면 더 간단한데. 그치?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에서 평행선 찾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죠? 자, 위 삼각형에서 쭉 나와 있는데 A 대 A'이 B 대 B'이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면 이렇게 평행한다라고 그랬죠? 얘 대 얘가 얘 대 얘여도 이렇게 평행합니다. 얘 대 얘가 얘 대 얘여도 이렇게 평행합니다. 즉 우리가 평행할 때 성립했던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확인을 했는데 거꾸로 걔네들이 성립하면 다시 평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분 BC와 선분 D가 평행하다. 이 상황을 외우기보단 닮은 삼각형의 대응각을 찾은 다음에 뭘 이용하자? 평행선의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걸 확인하면 우리가 저게 평행하다는 건 아주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BC와 DE가 평행한 것.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대 3이죠. 1대 3. 근데 얘는 1대 3이 아니라 1대 4네요. 평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6대 10이죠. 그러면은 6대 10은 간단하게 나타내면 3대 5인가요? 3대 5 맞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대 2고요. 1대 2죠. 네, 평행하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푸는 방법이 너무 많이 있을 텐데, 자, 2대 6이죠. 그러니까 1대 3이고요. 그럼 얘도 1대, 중요한 건 이 6이 이 한 것을 다 이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 3은 1대 3이어야 되는데 여기 4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평행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대 10은 그쵸? 5대 12 전체 다 길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렵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잘라진 부분에서 여기 전체 길이가 그쵸? 자, 여기 쭉 봤을 때 이렇게 잘라진 길이에서 전체 길이랑 같은가?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3대 10은 5대 12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2번과 3번.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대 5가 9대 4는 아니죠. 2대 1인데 2대 1이 안 되죠. 이거 눈으로 봐도 이 D하고 BC는 평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어쨌든 평행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4대 8은 이 4대 8은 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4대 8은 1대 2죠. 그럼 얘도 1대 2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평행이 아니고요. 자, 3번. 자, 9대 12, 3대 4죠. 그럼 이게 3대 4가 되면 되겠습니다. 12대 전체 16이죠. 4로 나누게 되면 3대 4가 맞네요. 네, 좋습니다. 4번 볼까요? 자, 5대, 지금 이게 지금 6하고 9가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비 자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잘린 변의 길이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6대 9죠. 그러니까 이게 5대 7이랑 똑같으면 돼요. 근데 6대 9는 간단하게 하면 2대 3이고 그게 5대 7은 아니잖아요. 평행은 아니고요. 자, 5번 볼까요? 5번. 자, 6대 8. 간단하게 하면 3대 4죠. 3대 4는 자, 9대 12. 9대 12가 맞는가? 이거 3으로 나누면 3대 4죠? 네. 다 똑같기 때문에 5번은 평행합니다. 자, 살짝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놨네요. 자, A, B랑 EF랑 평행하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얘랑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2에 대 2가 2에 대 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3.2 대 4가 5 대 6인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은지 확인하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2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19.2가 되죠. 안 똑같네요. 네,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니은 볼까요? AC랑 D. AC 어딨어? AC. 요 녀석이랑 평행한가? 라고 물어봤네요. 딱 눈으로 보기에도 평행 안 할 것 같지만, 그죠? 선생님이 딱 설명하면서, 야, 눈으로 보니까 평행 안 하잖아. 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평행하면 얘 대 얘와 같겠죠. 그래서 4대 5가 6대 5인가? 내양은 30이고 외양은 20이니까 다릅니다. 평행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평행하는 건 있긴 있을까? 여기서? 얼추 딱 눈으로 보니까 왠지 얘랑 평행할 것 같기는 한데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자, 각 P 여기가 되겠죠. 각 P가 각 ADF 얘랑 평행하다.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디귿은 얘랑 평행하니라고 둘러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과 이 각은 이 두 선에 대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 직선의 동의각이거든요. 동의각이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평행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DF랑 BC랑 평행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 대 얘와 같니? 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대 4가 자 4대 3.2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항의 곱은 16이 되고요. 외항의 곱은 16이 나오네요. 네, 얘는 맞는 말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빨간색 두 선은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ADF. 자, ABC 녹색을 찾아볼까요? ABC 요거와
ADF. 닮음이다. 닮음 맞죠? 얘랑 얘랑 평행하고, 그럼 여기 동의각으로 같고, 여기 동의각으로 같으니까 A의 닮음이죠. 우리 이유까지 옆에다 멋지게 써놓을까요? A의 닮음. 자, ABC하고, DBE. ABC는 방금 적용 썼던 요거고요. 요거랑 DBE. 얘랑 닮음이냐. 자, 이게 얼추 보면 닮음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여기 각 하나가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기억 니은에서 얘랑 평행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세 개가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닮음이 아니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밝혀낸 사실은 리를 까자면서 우리가 밝혀낸 사실은 지금 얘랑 평행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은 평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을 통해서 찾아냈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서 얼추 보면 여기 있는 이 A, B, D, B, E하고 A, B, C가 닮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녹색 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은 닮음이려면 세 각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되는데 벌써 각이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미음은 틀리다는 거죠. 자, 어쨌든 마지막 내용 확인 한번 해보죠. ABC. 삼각형 ABC는 이 바깥쪽 큰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녀석과 FEC. 요게 닮음이다. 요것도 틀리죠.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이 녹색 두 선이 평행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행한 건 빨간색 선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읍도 옳지 않다. 답은 디귿,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딱 봐서 평행일 것 같은 걸 확인을 해봐요. 선생님 평행일 것 같은 걸 평행이라고 생각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평행일 것 같은 걸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눈으로 봤을 땐 얘랑 얼추 평행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얘가 10대 10은 8대 8. 둘 다 1대 1이니까 성립하죠? 오, 평행해요. 그죠? 네. 평행한 거 확인했고요. 일단 빨간색은 평행합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얘랑 얘는 눈으로 봐도 평행 안 하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얘 대 얘는 1대 1인데 얘 대 얘가 1대 1이 아니죠? 네,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 요거 있겠죠? 핑크색. 자, 얘하고 얘가 눈으로 봐도 평행 안 하는데 1대 1인데 1대 1이 아니죠? 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찾아냈습니다. 빨간색만 평행해요. 그렇죠? 요렇게. 나머지는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억해 줍시다. 자, AB와 자, 선분 AB와 DE가 평행하다. 안 하는 거 확인했죠? 자, BC와 FE가 평행하다. 방금 맞다고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CA와 DF가 평행하다. 안 하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각 D가 CED와 같다. 각 A 여기와 그 다음에 각 CED 어디 있어? CED 여기와 같다.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선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는 한 직선에 대한 동의각이 같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가 저 녹색 선은 평행하지 않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건 빨간색만 평행한다라고 확인이 끝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삼각형 AFE 요거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요게 합동이다. 닮음이다. 닮음 맞죠? 평행하니까요. 이렇게 두 선이 평행하면 닮음인 거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평행하니까 여기가 동의각으로 같고 여기도 동의각으로 같으면서 AA 닮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과 5번.